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화가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1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어의 완격 유가, 상구의 유부 위어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구어 완격 유가, 물휼 길, 왕가 유가 물휼 길. 격으로 읽어도 되고 가로 읽어도 됩니다. 왕이 집에 이르렀으니 근심하지 않아도 길하니라. 사활 왕과 유가 교상애야. 왕과 유가는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왕과 신하 또는 백성이 서로 사랑하기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왕과 육아에 대해서 예전에 학술 대립이 많이 있었죠. 황태현 교수님이 이제 왕과 유교를 대리청정하게 하는 풍화가인 뇌하풍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이 도에 이르다라는 견해와 왕이 대리하게 하다는 견해가 가를 대리하게 하다고 하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택지체에서도 이렇게 있었죠. 자, 이것은 해당 괴를 실제로 노트 정리한 것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효 위치를 보면은 이제 중을 얻었죠. 여기는 그냥 중정이죠. 그 다음에 응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에 이제 진입한 중에 이뤘죠. 그래서 이제 구어는 중정의 효다 구유와 정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 설명을 보면은 왕이 도에 이르러 집을 소유한다. 즉 감화를 통해서 가정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덕으로 집안 사람을 감동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동시키니까 결국에는 서로 근심하지 않아도 길하며 이렇게 길한 것은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대리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왕과 유가는 왕이 천하를 영유하고도 영유하기 위해서 대리자를 내세워서 이들에게 통치 권능, 이제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죠. 맡기고 자기는 세세한 실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우위 위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왕이 이제 대리자를 내세워서 현실의 정치를 그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천하를 수행하면서 놀러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천하를 영유하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대리자가 구어 왕과 화응하여서 서로 믿게 친애한다. 이도 교상애야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리자를 내세우고 난 다음에 왕은 천하를 주유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왕과 유가, 왕격 유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에 준칙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떠한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될 건가 또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유부위여 종길. 믿음이 있고 위엄이 있으면 끝내 길하니라. 위여지길 반신지위야. 믿음이 있고 위엄이 있어 길한 것은 내 자신을 돌이켜 살핌의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제 드디어 상구는 괴의 끝이죠. 그래서 풍화가 아닌 괴의 끝에 있고 이 위치를 보면은 바른 자리는 아니죠. 그래서 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즉 결국 상구는 부당이고 정응하는 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설명은 성실함과 위엄을 갖추고 부드러움과 강함을 동시에 갖추어서 규칙과 덕을 동시에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신은 자기 몸을 돌이켜 살핀다, 반성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황태현 교수님은 이를 이제 조금 더 달리 설명하시기를
유부위원은 집안의 아랫것들이 허물 없이 잘 대해주면은 자꾸 기어 올라오려는 하극상의 상이 있으니 위압적으로 이들에게 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허물 없이 친하게만 대하면 기어 오르는 하극상의 상이 있으니 이러한 하극상을 위압으로 눌러서 상하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부위어도 함부로 구는 대능한 붕우가 있는데 이때 위험으로 대하여서 붕우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유부, 위어, 이 실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반신, 내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유가 물휼길, 상할 왕과 유가 교상애야. 왕의 가마로서 왕가의 가법이 엄정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근심하지 말 것이며 길할 것이다. 상할 왕의 가마로서 왕가의 가법이 엄정하게 서게 되면 교감하여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왕의 감화로서 가법이 엄정한 가법이 서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왕과 유가의 물상을 보면은 그 풍화가인이 본상이 구오가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산하빗계가 되죠. 산하빗계는 지천대에서 이렇게 추이하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학계는 건의 왕이 있고 학계는 곤이 있으니까 이 이제 곤은 왕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렇게 건의 왕이 수양을 하여서 자신을 성실하게 스스로 하니까 곤 왕비도 이렇게 감화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리의 성실함이 있는 거죠. 리의 성실함이 있는 상태에서 산하빗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감의 법으로서 바로잡고 리의 교화가 이루어지니 예법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리로서 교화하고 감으로서 바로잡으니 왕과 유가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길하다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풍화가인은 이렇게 구오가 효변하게 되면 산하빗계가 되죠. 산하빗계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산하빗계는 지게 목인 지천태로부터 이렇게 왔죠. 그래서 건왕이 추이를 하게 되니까 간의 연이 곧 죽음, 물상, 죽는 물상이 나오니까 불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즉 글을 보면은 건이 추이하여서 간이 되니까 왕이 죽으니까 간이 되니까 죽은 근심의 상이 아니냐? 아니다. 왜냐면은 이 물혈기는 임금과 무관한 집안 사람 가인에 관한 계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혈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교상애야는 이렇게 풍화가인이 이렇게 구호가 효변하게 되면은 산하빗계가 되는데 이렇게 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도 리 여기도 리. 결국에는 두 개의 리가 있으니 서로 믿고 상하가 서로 기뻐하는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가마로서 왕가의 가법이 엄정하게 서게 될 것이니 근심하지 말 것이며 길하다. 상활 왕의 가마로서 왕가의 가법이 엄정하게 서게 되면 교감하여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5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은 상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부위어 종길, 상활 위어지길 반신지위야. 믿음이 있고 거기에다가 위험이 있으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 상활 위험이 있으면 길하다는 것은 위험을 부리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반신지위야 반성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유부위어의 물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풍화가인 요 본계가 있으면은 이 본계가 상구가 효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화기제가 되죠. 수화기제는 이렇게 지천태에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추이해서 왔는데 추이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리의 정성이 안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감의 가법이 이렇게 제대로 또 서게 되고 감이 중간에 있죠. 또 이렇게 2와 5가
음과 양으로서 2와 5가 음과 양으로서 또 서로 호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즉 설명을 보면은 2가 5로 추이를 하면은 리의 정성이 안에서 빛나고, 즉 합계가 리이고 2와 5가 서로 호응하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죠. 결국에는 중간에 감의 법률로서 바르게 집행되고 집안의 이 가도가 엄숙하게 다스려지니까 결국에는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그다음 상구가 또 이제 종교를 하는 까닭에 괴가 이제 상구 끝에 있는 괴죠. 그래서 유위에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신지위는 이렇게 풍화가인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수화기제가 되는데, 수화기제 합계가 리죠, 리. 그래서 리는 성심을 이야기죠. 즉 리로서 성실히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성심의 물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리로서 스스로 수신을 하니, 즉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이 성실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풍화가인, 가인 집안 사람에 관한 정치적 의미를 조금 확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비록 부자지간이 철륜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를 나눈 것이라 하더라도, 부자 사이라 하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채, 즉 헛되이 위험만 내세우면은 은혜를 저버리고 혼란한 상황만 초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식과 부모가 피로서 이렇게 된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지내면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신, 스스로 반성하면서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거기에다 위험이 있으면 마침내 길하다. 상활, 위험이 있으면 길하다는 것은 위험을 부리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 반성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9.5와 상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9.5는 이제 왕격유가, 왕과 유가에 대해서 황태현 교수님의 대리하게 하다는 견해가 있고, 또 여기에서 물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물효 걱정만 하지 않으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전략적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구에서는 여기서 이제 유부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스로 반신, 수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수양의 의미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는지는 개별적인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